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25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탈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갭 상승이 만들어졌다가 시가 고가 형태로 밀리는 흐름들은 별로 좋지 않다. 특히나 이제 어제도 짚어드렸다시피 반등해서 양훈 상단이나 22평 이런 자리들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돌파해서 넘어가야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이미 우리는 그저께였나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 30분의 흐름에서는 이탈의 흐름이 더 가깝다라고 했는데 어제 뭐 의외로 올랐길래 생각보다 종목들이 강하구나라고 했는데, 어제의 흐름들은 종목들이 시가 고가 형태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썩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꺾이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상승의 어떤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가장 큰 이슈죠. 이런 흐름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출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냉정하게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끌고 갔는데 얘네들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슈팅에 가깝거든요. 물론 이제 뭐 좋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슈팅에는 장사 없다라는 거,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은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이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일봉상의 120평을 와야 된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막 언론에서 뭐 테마가 돈다 뭐 한다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도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보다는 뭐다 2차 전지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2차 전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결국은 2차 전지의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살아나는가. 저는 그게 이제 계속 수렴하는, 그쵸, 지수 수렴한다고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 수렴하는 흐름에서 상방으로 터질 조건이 2차 전지가 빵빵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살아나느냐가 이것에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개파락이 나오겠는데 과연 이제 밀릴 때 또 다 같이 밀리느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너네만 올라가고 밀릴 때는 다 같이 밀리고, 그러니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오는 말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는 900 언저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00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차전지 걷어내면.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해소가 될지,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같이 보고 있는 30분의 그 나스닥 30불 선물인데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 고가 형태로 해가지고 쭉 밀려 내렸죠. 특히나 반등하는 흐름에서 저항 자리가 나와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원래 이탈이 나왔어야 됐는데 엔비디아 덕분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올라갔던 게 조금 더 특이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수순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자리 견디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일봉상의 120평을 찍으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우가 이제 먼저 일봉상의 122평 부근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의 이야기 드렸죠. 하단 반등에 상단과 22평, 22평 저항에 정확히 걸려드는 그런 모습이고, 말 그대로 하락 장악형 패턴이 나왔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위치에서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일봉상의 120평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뭐 아무리 강한 종목이든 지수든 흐름이든 결국은 일봉상의 120평은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자리를 만났을 때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저기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라인들 쳤을 때 과연 뭐 예를 들어서 4,300 자리가 저항이 되는지 어떤지, 뭐 이런 흐름들이 중요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변동성이 지금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락 장악형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제가 이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이 라인을 딛고 올라오지만 계속 뭘 못 넘고 있다. 122평을 못 넘고 있다. 근데 그나마 여기서 이거 올라오는 흐름도 어떻게 보면 이 이차전지가 강제로 멱살 잡고 올라오는 거지, 정말 우리 시장의 어떤 균형이나 수급이 흐름이 좋아 가지고 올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죠. 왜냐면 여전히 저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은 제대로 추세 전환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와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0 라인에 올라왔는데도 이야기 드리는 것이 900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쵸? 대체적으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아 이거 넘길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 흐름이 나와도 지금 어떻게 우리 시장은 빡빡하게 이 안에 122 평과 900 라인 저 사이 안에 빡빡하게 어떻게 보면 이 횡보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된다 보는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 돌파가 나오려면 이차전지의 어떤 흐름이 가장 뭐 핵심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다?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힘을 내줘야 저 자리가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수적으로 접근할 때는 역시나 어찌 되었거나 다시 눌린다라 그러면 122평 그리고 850 라인, 요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 자리 내려오면 또 접근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수와 합을 맞출 때는 저는 어찌 되었거나 주도주인 이차전지를 잡을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오늘 같은 날은 좀 관망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